안녕하세요. 아이패드의 감성에 실용을 담는 유튜버 테크몽입니다. 최근에 제가 갤럭시 탭에서 아이패드로 메인 태블릿을 옮기게 되면서 아이패드가 정말 좋은 게 많긴 한데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설정값 좀만 바꿔주고 조금만 커스터마이징 해보니까 진짜 저한테 잘 맞는 태블릿이 됐어요.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진짜 아이패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설정과 앱들, 그리고 숨겨진 기능들과 그 기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아이패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앱 1위를 투표를 해봤는데 역시나 굿노트가 1위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이 굿노트는 급하게 필기하기 그렇게 좋은 앱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화면이 이렇게 꺼져 있고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필기를 해야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굿노트로 필기하려고 그러면 화면 켜야 되죠? 잠금 해제해야 되죠? 열어야 되죠? 굿노트 켜야 되죠? 새 노트 해야 되죠? 노트북이든 퀵노트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제서야 필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이패드하고 애플펜을 쓰면서 막상 필기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종이하고 펜 찾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와 펜 쓰는 것보다 아이패드에 애플펜슬 쓰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확장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아이패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애플펜슬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필기할 수 있는 이 빠른 메모 기능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엄청 유용하겠다, 잘 쓰겠다 싶어서 몇 번 써봤는데 이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능은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새 노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메모를 이어서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메모 앱이 아니라 굿노트 하나로 모든 노트 앱을 통합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메모 앱을 조금 사용하기 좋게 튜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굿노트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기본 메모 앱 튜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설정에 메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잠금 화면에서 메모에 접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항상 새로운 메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메모를 재개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잠금 화면에서 생성된 항목을 선택하면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메모가 열려서 보안이 좀 떨어지지만, 메모 앱에서 본 항목을 누르면 페이스 아이디처럼 잠금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나는 기본 메모 앱 쓰기 싫어요, 난 어떻게 해서든 굿노트로 모든 메모 앱을 다 하나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방금 보여드린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거와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 번 터치하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굿노트를 바로 실행시키면 돼요. 이 정도면 꽤 빠르죠. 요거는 아이패드에 있는 기본 단축어 기능하고요, 위젯 기능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띄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굿노트에서 샘플 노트를 몇 장 만들어 두셔야 돼요. 신규를 누른 다음에 퀵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제가 샘플로 기본 줄노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엔 아이패드 기본 앱 중에서 요 단축어 앱이 있잖아요. 이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앱을 들어가서 굿노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추가했던 기본 줄노트 이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4개의 굿노트 단축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다음에는 홈 화면에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요,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단축어를 누르고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제가 아까 추가했었던 기본 줄노트, 체크노트, 퀵노트 생성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4개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옆으로 끌어 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세팅 별거 없죠. 단축어하고 위젯 기능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정도는 당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볼게요. 화면이 꺼져 있었을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옆으로 열고 위젯으로 켜는 거 알겠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 옆으로 열어서 위젯으로 하는 것도 알겠다. 근데 다른 앱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바로 필기를 하려면은 굿노트를 빨리 켤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거 단축어 조금만 응용하시면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단축어 앱에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하나를, 예를 들면 기본 체크노트에 여기 3개에 있는 점을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홈 화면에 추가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홈 화면에 기본 체크노트 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끌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두면요, 다른 앱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앱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굿노트에서 여러 템플릿을 쓰는 분들이나 새 메모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굿노트 앱을 독바에 넣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편리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까지는 필기 앱을 빨리 띄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요, 어떤 앱이든 제가 원할 때 빨리빨리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웨일 브라우저를 띄우고 원노트 띄우고 카카오톡 띄우고 구글 캘린더 띄우고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띄우고 계산기를 띄우는데 화면 끄기까지 단축키로 가능해요. 요거 진짜 익숙해지면 개편리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단축키의 시작도 역시 단축어 기능을 확장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앱 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떤 앱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서 웨일 브라우저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단축어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간 뒤에 여기에서 키보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키보드 접근을 이렇게 켜세요. 이렇게 켜게 되면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테두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 자동 가리기 옵션에서 시간을 1초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기본 색상이 아니라 흰색이나 회색을 선택하시면 거의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명령에 들어가시면요, 원래 이렇게 기본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눌러서 다 해제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은 엑셀에서 키보드가 안 먹힌다든지 탭키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 탭키는 그대로 남겨두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해야지 파워포인트에서 탭키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원노트나 다른 앱에서 이렇게 해도 탭키가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땐 탭키를 컨트롤 키나 옵션이나 시프트 키랑 같이 누르니까 원래 탭키 기능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단축키 설정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제가 아까 추가했던 단축어들에게 이렇게 단축키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원노트는 Shift 커맨드 원노트니까 O, 웨일은 Shift 커맨드 웨일이니까 W, 요걸로 설정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자주 쓰는 앱들을 이렇게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단축키를 누르면 다 그 앱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특이한 점이라 그러면, 단축키를 한 번 누르면 안 되고 두 번 딱딱 눌러야 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되게 사용이 잘 됩니다. 다만 좀 쓰다 보니까 단축키가 안 먹힐 때가 있었는데, 캡슐락을 눌러서 한영을 전환해 주니까 다시 단축키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즉 단축키가 한글과 영문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여기서 진짜 아쉬운 점은 글자를 타이핑하지 않는 홈 화면 같은 곳에서는 한영 전환이 작동되지 않아서 불편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한글 타이핑이 많은 편이라 단축키를 한글로 지정해 놓으니까 꽤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앱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단축어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려보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잠금 기능, 이것도 윈도우 L키 눌렀을 때 윈도우가 잠기는 것처럼 커맨드 L키, 어쨌든 이걸 누르면 화면이 잠기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단축키로 화면을 이렇게 잠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단축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컨트롤 커맨드 Q를 누르면 화면이 잠기는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긴 한데, 이 버튼 3개 누르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 익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튼을 2개를 누르는 걸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앱을 실행시킬 때 대부분의 앱들은 전체 화면으로 켜졌는데, 계산기는 옆에 이렇게 창으로 슬라이드 오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 단축어 기능에서 계산기는요, 여기 옆에 화살표를 보게 되면 슬라이드 오버라는 게 이게 원래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 계산기 앱이 단축어로 뜰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 기능으로 위에 팝업 형식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계산기를 팝업으로 띄울 수 있고요. 번역도 이렇게 언제든지 팝업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영어로 친 다음에 한글로 바꿀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음악 앱도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로 띄워 놓으면 여러 개의 슬라이드 오버를 화면을 이렇게 전환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 기능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산기 띄울 때 그냥 제어 센터 내린 다음에 계산기 바로 누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이폰에선 되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안 돼요. 놀랍게도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제어 센터에 계산기 앱 자체가 없고요, 따로 추가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걸 못하게 막아놨는지 애플의 생각은 제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뭐 계산기 필요하면 아이폰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산기 앱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계산기 앱이고 무료예요. 바로 아이패드용 계산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떴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 공학용 계산기도 있고 일반 계산기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를 누르면 제가 옛날에 계산했던 것도 이렇게 다 뜨고요. 제가 하고 싶은 메모도 바로바로 애플 펜슬로 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젯도 지원하는 데다가 키보드를 이용한 계산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름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거 빼곤 다 이상하네요. 밑에 건 유료고요. 광고도 없고 요 슬라이드 오버 디자인도 진짜 예쁜데 무료라는 것 때문에 저 이거 추천드릴게요. 여튼 저는 여기 있는 이 계산 기입하고 전체 키보드 접근하고 단축어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 설정 몇 개만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게 뭐 이렇게 K380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애플이 만든 플리오 키보드나 이런 매직 키보드들은 ESC 키가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G90 키를 ESC 키로 눌러가지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일반에서 키보드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하드웨어 키보드 안에 보조 키로 들어가면 매직 키보드를 눌렀을 때 G90 키를 G90이 아니라 이스케이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 떴을 때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ESC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G90 키 누르고 방향 키를 눌러가지고 앱 전환하는 이 기능 너무 잘 쓰고 있었다. 이거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직 키보드 쓰시면 밑에 있는 이 키보드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밀면 뭐 앱 전환은 가능하고요. 터치패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누르면 대체해가지고 쓸 수는 있는 정도는 되죠. 그리고 이 G90 키 단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기능, 나 이거 이모티콘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똑같은 기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없다고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생산성 있는 작업을 했을 때 이걸 ESC 키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물론 이제 커맨드 키를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게 ESC 기능하고 똑같이 작동하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 얘기 나온 김에 몇 개만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 엑셀 내용 수정했을 때 F2는 커맨드 키 누르고 2로 누르면은 F2 키처럼 작동하고, 뒤에 있는 글자 지우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D로 누르게 되면 뒤에 글자를 지우는 딜리트 기능을 작동을 합니다. 그냥 이거 누르면 백스페이스처럼 앞에 있는 걸 지우게 되겠죠. 그리고 커맨드 키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검색창으로 제가 원하는 앱이나 웹페이지 검색 결과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을 이렇게 바로 열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치면은 이거를 사파리에서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참고로 이 검색창 내리는 거는 홈 화면에서는 이렇게 내려서도 검색창 내릴 수 있다는 거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홈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언제든지 검색을 하고 싶었을 때는 여기 커맨드 키하고 스페이스 누르는 게 진짜 편리하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아이패드 이런 클립보드 동기화하는 내용이나 여기에 광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의 앱 설치하지 않고 하는 기능, 또는 제스처 활용하기나 좋은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도 추천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만 다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종이와 펜을 거의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원래 아이패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는 커스터마이징이 잘 안 돼, 그냥 있는 대로 써야 돼, 애플이 시킨 대로만 써,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징이 어떤 부분에선 안드로이드 기본 세팅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제 메인 태블릿이 아이패드이니만큼 앞으로도 아이패드에 대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내용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